자,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우지수가 1.2% 상승을 했고요. S&P 500이 0.9%, 나스닥 지수는 0.4% 상승을 했습니다. 최근에 나스닥 지수의 상승 탄력이나 뭐 하락 시에는 조금 덜 빠지는 뭐 이렇게 선전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바뀌었어요. 오히려 다우지수가 더 많이 오르는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사실 뭐 경제 지표도 없었고요. 주요 기업들, 우리들이 뭐 시장을 막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월요일장은 그 금융 위기에 대한 뭐 이제 안도랠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금융 위기, 은행 위기가 막 확산되는 듯하면 급락하고 이걸 막 진화하는 뭐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정부 뭐 규제 당국을 중심으로 막 진화에 나서면 또 다시 뭐 급등하는 뭐 이렇게 이 금융 위기, 은행 위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. 오늘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 UBS가 CS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키로 하면서 그래도 좀 안도감은 있는 거죠.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그 불안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추세로 보기에는 뭐 좀 어려운 뭐 그런 국면일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지금 안도랠리를 펼쳤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1일, 22일 진행되는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. 지금 관건은 뭐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이 UBS가 CS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크레딧 스위스의 주주들은 22.48주에 대해서 UBS 한 주로 바꾸게 되는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왔잖아요. 하지만 뭐 이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막 급락하고 이랬던 걸 고려하면 아무래도 손실은 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건진 뭐 주주들은 그런 입장일 텐데 지금 이 AT1 채권이라고 해서 신종 자본증권, 그러니까 코코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거의 뭐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. 이거 그냥 다 상각 조치해버려서 투자 가치 그냥 제로로 만들어버렸거든요. 스위스 중앙은행에서. 그러니까 이 AT1 원래 이 신종 자본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사시 은행들이 자본 비율이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이럴 경우에 유사한 경우에는 이걸 그냥 뭐 투자자들의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보통주로 전환해 버리거나 전액 그냥 상각 처리가 가능한 이런 옵션이 있는 채권이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뭐 더 많은 금리를 받는 대신에 이런 위험을 안고 가는 뭐 이런 채권인데 이걸 그냥 이제 상각 처리로 결정을 내버린 겁니다. 그 금액이 한 17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22조 5천억 원 이 규모에 달하는데 이 자체가 또 뭐가 문제냐면 뭐 채권 투자자들의 어떤 반발도 있겠지만 뭐 채권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제 이 AT1 채권 시장에 대한 이게 불안감으로 또 커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 우려는 진행형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증시는 랠리를 펼쳤습니다만 월가에서는 또 무시무시한 경고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 경고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. 네, 우리 수피아님, MG5님 또 이른 아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. 네,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그 경고들이 나왔는데요. 먼저 이 마이크 윌슨, 뭐 월가의 쪽집기로도 통하는데 이제는 뭐 월가의 쪽집기보다는 그냥 이제 뭐 약세론자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사실 뭐 멘트는 이제 뭐 약세장의 어떤 끝이 좀 보인다 뭐 이런 말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신용 경색 위험에 대한 경고를 좀 날렸습니다. 그 내용을 좀 보자면 지금 뭐 미국을 보자면 뭐 연준도 그렇고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이 지역 은행들의 예금을 다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너희들 예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출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. 그래서 이 백스톱 조치를 취했는데 뭐 이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와 이게 결국은 뭐 연준에서 하는 또 하나의 뭐 양적 완화 아니야? 뭐 이렇게들 궁금해하는데 이 마이클 윌슨이 봤을 때는 이제 그거는 아니다. 오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조치는 뭐 일단 시장에 안정을 주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이제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강화할 것이고 예금 비용도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은행들의 이 순이자 마진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. 그러니까 이런 점은 결국은 이제 신용 경색,
시장의 이제 유동성이 좀 줄어들게 되는, 왜냐면 이제 대출 기준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막 돈이 막 레버리지가 커지는 이 가능성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신용 경색은 결국 경제 성장을 압박할 수 있다. 그러면 이게 시장에 긍정적일까? 그렇지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 매수 시점 막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매력적인 매수 구간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앞서서도 이제 나스닥 지수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나스닥 지수가 4% 넘게 주간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이제 확실히 뭐 금융시장발 리스크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연준에서도 긴축을 완화할 수 있고, 그러면 금리에 매우 민감했던 이런 빅테크주들, 기술주들은 이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기대감들로 최근에 나스닥 지수, 기술주들이 많이 좀 올랐었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주, 이 빅테크주들이 지금 대안이 아니야, 투자 대안이 아니야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이 마이클 윌슨이 어드밴스 디클라인 라인이라는, 이게 아마 기술적 지표인데 특정 기간, 그러니까 약 20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 상승 종목 이 누계수를 하락 종목 누계수로 나눈 이 백분율을 구하는 뭐 요거를 해보니까 최근 몇 주간 오히려 이 지표가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더라. 그것은 결국 견고하지 않다는, 이거는 하나의 기술적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기술주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더 방어적이고 변동성이 낮은 업종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낫지 기술주가 대안이 될 수 없다, 이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마이클 윌슨은 뭐 신용경색 위험, 이거는 우리들이 다 예상을 했던 바기는 해요. 그런데 이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수석 시장 전략가는 오히려 조금 더 무서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.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위기에 처한 글로벌 은행의 시스템들과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, 그러니까 이건 뭐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자꾸 좀 미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흐름들,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, 그리고 주요 중앙은행들의 정책 불확실성. 얼마 전에 ECB가 50bp 인상을 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인하할 텐데 여전히 연준도 그렇고 이런 주요 중앙은행들이 이 긴축을 멈추려 하지 않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주요 중앙은행들의 정책 불확실성, 이것들이 결국은 미न्스키 모멘트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 가치가 붕괴되고 이게 결국은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그러니까 어떤 채무자가 이 채무가 너무 과도했어요. 그러니까 이 부채가 너무 과도해서 턱 밑에 차오르니까 이걸 이제 상환하기 위해서 뭐 건전한 그냥 두면 괜찮은 자산까지도 팔아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자산 가치가, 건전한 자산 가치까지도 같이 급락해버리는 뭐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마르코 콜라노비치의 평가입니다.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이제 그냥 약간 뭐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듯한 이런 악순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건데, 그 순간이 올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 섞인 그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 우리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